안녕하세요. 5월 20일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대량 등록 솔루션을 통해서 상품을 이제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베스트 상품화를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오늘 안내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베스트 상품이 이제 처음에는 없으신데 이게 이제 베스트 상품이 있을 법한 제품들도 계속적으로 없는 이유가 다른 판매자들한테 이제 뺏기거나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시다 보니까 베스트 상품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베스트 상품화를 하면서 이제 얻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Q&A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강의가 다 끝나면은 이제 대표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그때 Q&A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한독로 솔루션을 통해서 상품을 이제 올리다 보면은 고객들한테 이제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한 개가 주문이 들어왔는데도 이제 뭐 상세 페이지도 변경하시고 옵션 다 수정하시고 번역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금방 이제 지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조금 자신만의 기준을 잡고 이게 고객들한테 이제 뭐 어떤 고객 한 명이 필요해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제 이 상품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품질이 괜찮거나 아니면 뭐 한국에서 다른 상품에서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저렴하거나 그래서 주문이 더 들어오는 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처음 진행하시는 대표님들은 한 개 주문 들어오면 모든 과정들을 다 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금방 지치시고요. 이제 자신만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만의 기준을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량등록 솔루션을 통해 상품을 올린 이후에 어떤 고객한테 이제 주문이 한 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실 그 제품이 그 고객 한 명한테만 필요한 건지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운적으로 그 사람 한 명한테만 이제 구매가 이루어진 건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 개가 주문이 들어오면 어떤 상품을 신상품을 올렸을 때 어떤 고객이 하나를 주문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개 주문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제품이 다른 고객한테 또 주문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이제 가장 조금 간단한 부분만 먼저 수정을 좀 해주거든요. 왜냐면 같은 제품이 2명 이상의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상품을 수정하도록 해요. 상품을 수정하실 때에는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품 관리에서 상품 조회를 누르시면은 여러 제품들의 목록이 나오고 그 중에서 상품 수정을 누르면 요런 란을 들어올 수 있거든요. 디테일적으로 이제 좀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정보란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상품명 정도만 먼저 수정을 해줍니다. 2개 정도 주문 들어왔을 때.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로직에 의하면 이제 50자 이내로 입력을 해주기를 권장을 하고 그리고 같은 이름을 3번 이상 이제 쓰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네이버 로직에 의하면. 근데 그런 것들 저희가 모두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자동 번역으로 들어오는 이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은 이제 삭제를 해주고 예를 들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르도스가 제가 뭔진 모르겠지만 아마 상품 브랜드 같은 거를 이제 에르도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이런 제품에 대한 브랜드명을 입력하지 않으니까 삭제를 해주고 그리고 스냅이라는 단어도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자 코드를 입력을 해준 것 같은데 이것도 삭제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제목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동일한 단어 반복
이제 이 동일한 단어 반복은 이제 3번 이상 입력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상 입력하지 말라고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카테고리 명도 4번 이상 입력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50자 이내로 입력하기를 권장을 하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들어오는 것들은 모두 다 수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50자 이내 권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만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셔서 50자 이내로 권장에 따라서 50자 이내로 이제 기재를 하는 거를 권장을 드렸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것들 쿠팡에다가도 이제 쏘잖아요. 쿠팡에 이제 기능이 생겨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올라온 거를 자동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 로직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자 이내 권장을 저렇게 작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50자 이내로 자르진 않아요. 왜냐면은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는 이게 로직이 적용할 테지만, 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타오바오에서 자동으로 번역되는 내용들 중에서 쿠팡 고객들이 이제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50자 이내 입력 권장, 요거는 이제 무시합니다. 나는 쿠팡에도 이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빨간색 내용들을 다 이제 수정을 해서 제목을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최하단을 보시면, 최하단에 이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검색 품질 체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 표시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변경해 주시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체킹된 부분,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브랜드나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 쇼핑몰 이름이 만약에 홍길동몰이다 라고 했을 때는 브랜드에다가는 홍길동몰 이제 협력업체, 제조사도 마찬가지로 홍길동몰 협력업체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좋고요. 속성이나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을 올려보시면 여기에 이제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여기나 또는 상품 주요 정보, 그런데 이제 클릭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상품 주요 소재나 뭐 케이스 인증 란이나 그리고 원산지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란이 있거든요. 그리고 태그 같은 경우에도 여기 검색 설정을 보시면 내가 이 상품에 대한 태그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노출해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클릭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래다가 직접적으로 입력해 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황금 키워드를 노출하는 방법을 이제 교육을 할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이템 스카우트도 있을 거고 그런 이제 사이트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상품명에도 입력해 주는 것도 좋지만 태그에 입력해 주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태그에 입력하는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하나 입력을 해보면 가성비 자켓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여기서 클릭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태그가 적용되는 키워드들인데,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 눌려봤을 때 태그 사절에 등록되지 않는 태그들도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입력한 게 태그 사절에 등록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자켓이라고 검색을 해도 이 제품이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나서 이제 검색에 적용된 태그 확인을 눌렸을 때 전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조회가 된다면, 내가 어떤 고객이 지금 이 상품이 가디건이잖아요. 근데 제목에 뭐 아까 전에 태그에 적용되어 있지 않는 상품명이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해도, 예를 들면은 제목에 하객 룩 패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도 고객이 만약에 하객 룩 패션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제품은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그는 그런 내용들을 기재해주는 란이고, 제목에 작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태그에 기재를 할 경우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 내 상품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 주문 들어왔을 때는 이 정도만 수정을 해줘요. 검색 품질 체크에 맞도록 해주고 상품명도 이제 그 품질 체크에 맞도록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뭘 변경해 주냐면 대표 이미지를 변경해 줘요. 대표 이미지를 변경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100% 똑같지 않더라도 약간 비슷한 사진이어도 이제 그 네이버 쇼핑 검색 비교에 묶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판매자와 제 상품이 같이 비교가 돼서 이제 묶여가지고 대부분 이제 최저가가 상단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교에 이제 묶이지 않는 거를 더 이제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가격 비교에 묶이게 될 경우에는 다른 판매자 100원 내리고 나 100원 내리고 계속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에 묶이지 않는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제품이 꾸준하게 주문이 들어올 것 같으면 이제 대표 이미지를 한번 수정을 해줘요. 근데 대표 이미지를 수정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디스크랩 프로그램을 보면은 썸네일을 대표 이미지를 1번부터 5번까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가져올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대량 등록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상품을 올리거나 반자동으로 올리거나 이런 분들도 대부분 썸네일 1번부터 5번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대표 이미지로 가져오거든요. 그럼 당연하게 상품을 올렸을 때 가격 비교에 묶이는 경우가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 이미지를 수정을 할 때는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제 이미지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림이 좋아요. 예를 들면 이건 대표 이미지잖아요. 처음에 프로그램으로 가져왔을 때 가져오는 이제 대표 이미지지만 상세 페이지 중에서 괜찮은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 사진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 사진이 이제 대표 이미지 5개 중에 타오바오 대표 이미지 5개 중에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없다면 이런 사진을 이제 대표 이미지로 가져옴이 더 좋겠죠. 그러면 가격 비교에 묶이지 않겠죠. 근데 이 대표 이미지를 변경하기 전에는 내 상품이 가격 비교에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가격 비교가 이미 묶여져 있으면 그거는 풀기가 어려워요. 푸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조금 번거롭고 운영자한테 이거를 이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100%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상품을 먼저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이 제품에 대한 제목은 원래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네이버에다 검색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봐요. 요거는 저희가 테스트물로 운영하는 거라서 상품을 모두 숨겨놔서 다른 걸로 한번 봐볼게요. 만약에 이 제품이라고 해볼게요. 이 제품이 이제 내가 주문이 한 3개 정도 들어와서 이 제품에 대한 썸네일을 변경할지 변경 안 할지를 이제 확인을 할 때 네이버 쇼핑에다가 이 제품 한번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이미 가격 비교가 묶여 있어요. 가격 비교가 묶여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뜨거든요. 오른쪽에. 클릭을 하면은 지금 보면은 다른 업체에서 이제 74,000원에 판매하고 있죠. 고객들이 이거를 봤을 때는 당연히 여기 가서 구매를 하겠죠. 근데 이 제품은 이미 가격 비교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썸네일을 변경한다고 해서 이 제품에 대한 썸네일을 변경한다고 해서 가격 비교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썸네일을 변경하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내가 검색을 해봤을 때 가격 비교에 묶이지 않다. 이미 묶여져 있지 않다. 가격 비교가 묶여져 있지 않으면 요거 이 버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썸네일을 변경을 해줍니다. 근데 썸네일 변경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 기준으로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썸네일을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미지 크기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크기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권장 크기 1000에 1000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다 지켜주심이 상단 노출이 되는 그 반영 점수에 조금 이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장 크기가 1000에 1000이라면 1000에 1000 픽셀로 이제 편집을 해서 대표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어주심이 좋죠. 그래서 대표 이미지를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넣어줄 때는 클릭을 하셔서 이제 여기에는 그 타오바오의 대표 이미지에 있던 사진들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가격 비교 묶이는 이미지는 추가 이미지가 아니고 대표 이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 이미지를 변경을 해서 가격 비교에 묶이지 않도록 조금 방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쟁 업체에서 정말 악의적으로 똑같은 사진을 써서 또 이제 올리게 되면은 가격 비교에 묶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촬영한 사진을 넣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악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누군가가 가격 비교를 악의적으로 이제 비교에 넣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자동으로 묶이기 싫으시다면 이제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 기준으로 이제 이미지를 편집을 해서 여기다 변경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동영상 같은 부분도 이제 타오바오 들어가 보시면은 동영상이 이제 노출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상품 페이지에 동영상이 하나씩 있거든요. 대부분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그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는 것도 이제 상단 노출 반영에 이제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고객들한테 한 3개 정도 주문 들어왔을 때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다 하면은 저는 상세 페이지 내에 있는 이제 중국어만 삭제를 해줍니다. 이 제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이런 중국어들 있잖아요. 이런 중국어들. 이거는 의류라서 조금 사진들이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이 사진 보면은 사진 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중국어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편집하기 좀 쉽게 하시려면은 사진을 이렇게 잘라버리거나 상단을 잘라서 여기 하단만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게 하거나 그리고 여기 위에 사진 보시면 이 제품은 의류라서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은 여기 위에는 중국어 없애도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럼 이 위에 상단만 이제 삭제를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어를 저 같은 경우에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사진 안에 중국어가 있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고객들이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진이긴 하지만 굳이 없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해주면서 조금 상품 페이지가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제 변경을 해줘요. 중국어를 한국어로 변환하진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나서 상세 페이지를 변경을 해주고 근데 이 상품이 또 주문이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중국어를 한국어로 변경을 해주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 기회비용을 투자를 해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어를 한국어로 이제 변환을 해야겠다. 근데 나는 중국어를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에 보시면은 네이버 웨일이라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웨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익스플로러나 뭐 크롬이나 그런 것처럼 하나의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버 웨이를 설치를 하셔서 이제 중국어가 보이는 페이지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 번역을 할 수 있는 사진에 있는 중국어를 번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웨이를 까신 이후에 중국어가 보이는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건 지금 이제 크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어를 한글화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대표님들이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것도 너무 어렵겠다 싶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번역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세 페이지 기준으로는 거의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돈을 받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번역을 하시는 도 나쁘지 않아요.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업체들을 모르실 경우에는 더드림 소프트에 문의를 하시면 회사에서 업체를 몇 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통해서 번역을 하시고 그럼 상세 페이지를 조금 한글화해서 깔끔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작업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광고를 해요. 근데 대표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시게 되면 광고업체에서 연락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광고업체들 연락 오는 회사들은 대부분 사기들이 많아요. 뭐 월 얼마 정도 주시면은 광고를 대행해 주시겠다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은 사기 업체들이고 광고 업체를 선정을 하실 때에는 네이버 광고 이제 협력 업체가 있어요. 공식 대행사들이 있거든요.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 보시면 업체들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공식 업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하심이 가장 좋고 또 착각을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광고를 하게 되면은 광고 대행사에다가 맡기게 되면은 돈을 더 추가적으로 주신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직접적으로 광고를 할 때에는 내가 포인트를 만약에 네이버 광고 포인트를 10만 원을 충전해 놨다.
근데 내가 스스로 광고를 할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이제 한 달이 끝나면, 한 달이 지나면 내가 자가적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수고비라고 해서 몇 퍼센트를 저한테 포인트로 적립을 해줘요. 근데 광고 대행사를 낄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나한테 주는 포인트를 안 주고 그만큼을 이제 광고 대행사에다가 그 포인트를 주거든요. 돈 대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을 충전을 해서 광고를 했을 때 내가 자가적으로 한다면 포인트가 이제 조금 적립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광고 대행사를 끼게 되면은 내가 돈을 추가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나한테 적립될 포인트만큼 정도만 이제 광고 대행사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소요되는 포인트는 그 금액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실 때에는 광고 대행사를 끼시고 하시면 가장 좋고, 그리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게 상품 가격이 비싸면 광고비가 당연히 비싸고 상품 가격이 저렴하면 광고비가 저렴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양말이라는 제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에 판매하고 2,000원에 판매하잖아요. 대부분 저렴한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광고비가 저렴하다, 그렇진 또 않아요. 이건 또 마찬가지로 공급과 수요 조건에 따라서 광고비가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양말이라는 키워드 기준으로 이제 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고 광고할 사람들이 많다면 광고 단가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순마진이 얼마 정도 남는지를 체킹을 한 다음에 광고를 비딩을 해봐야 돼요. 비딩을 해본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광고 단가가 얼마고 1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는 이제 광고 단가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걸 이제 비딩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 광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디건 기준으로, 남자 가디건 기준으로 이제 1페이지에 노출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남자 가디건이라는 건 정말 대카테고리니까. 근데 남자 가디건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파워 광고란이고 하단에 여기는 이제 쇼핑 광고란인데 여기 두 개가 이제 광고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잠시만요. 이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순마진이 만약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순마진이 만약에 이게 5,000원이에요. 근데 남자 가디건의 1페이지에 1위 상품으로 노출되기 위해서 이게 CPC 요금이 한번 클릭할 때마다 만약에 1,000원이에요. 그러면 5번 클릭이 됐을 때 한 번이라도 판매가 돼야지 또이또이잖아요. 내가 이제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5번, 6번 클릭돼서 한 번 판매되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제품들이거든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의류 같은 경우에는 10번 클릭해도 한 번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상품이 저렴하면 모를까 이제 상식 수준보다 가격이 그냥 보통이거나 비싸거나 할 경우에는 클릭이 발생이 돼도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제품을 1위 비딩을 했는데 클릭 단가가 1,000원이다. 근데 내 순마진이 5,000원이다. 그러면 비딩을 해서 한 3, 4일 정도 한번 봐봐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광고 단가가, 광고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예를 들면 하루에 광고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근데 구매가 2개, 3개 됐어요. 그러면 내 순마진이 그 상품 판매한 것만 기준으로 따졌을 때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만 이익이 발생됐는데 광고 비용으로 10만 원이 나갔으니까 손해잖아요. 그럼 이 제품은 광고를 할 수 없는 제품이에요. 근데 다른 판매자는 나와 순이익이 다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판매하면은 한 번 판매하면은 2만 원 정도가 남는다. 그러면 그거 대비해 가지고 광고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순마진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1위 페이지에 노출이 됐을 때 이 광고 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잘 조합을 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제품인지 광고를 할 수 없는 제품인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표님들께서 하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광고 대행사다 맡기는 거예요. 나 이거 비딩 할 건데 내 순마진이 얼마 정도 남는다 한 개 판매하면은. 근데 요거
남자 가디건이라는 카테고리 기준, 검색어 기준, 내가 1위나 2위에 노출이 되고 싶다, 광고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비딩을 해달라 해서 이제 지표를 보는 거죠. 하루에 광고 비용 얼마 정도 소요가 됐고, 이 키워드 기준으로 고객들이 몇 번 클릭했을 때 얼마나 구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상품 단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광고비가 저렴한 것도 아니고, 상품이 비싸다고 해서 이제 광고비가 항상 비싼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비딩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하실 때에는 이제 대표님들이 스스로 하시기는 어렵다 보니까 네이버 공식 파트너십 이제 그런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하심이 좋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했을 때 광고가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제품이면 좋고, 광고가 이제 진행될 수 없는 제품이라면 조금 아쉽지만 광고를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광고비를 되게 아쉽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내가 만약에 광고비를 한 달에 1,000만 원을 써요. 근데 1,000만 원을 안 쓰면 500만 원의 순이익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없어요. 광고를 만약에 안 했을 때는 내 매출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광고를 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월 광고비를 써서 500만 원 정도, 100만 원의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저는 해요, 무조건. 왜냐면 광고를 안 했을 때 순마진이 0원인데 광고 1,000만 원 해서 내가 1,1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100만 원 더 벌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를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광고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릭은 많이 되나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이라면 광고를 안 하는 게 맞지만, 광고비가 뭐 1억이 투자가 돼도 2억이 투자가 돼도 광고비 대비했을 때 그만큼의 순이익이 발생이 된다면 무조건 광고를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딩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주문이 들어온다. 그때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실제 이 제품을 하나 구매를 해봅니다. 그래서 구매를 실제로 해서 배대지에서도 이제 고객들한테 보낼 때처럼 똑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뭐 뼈뼈기 포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똑같이 말씀드린 다음에 저한테 한번 보내봐요. 그래서 패키징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품질이 괜찮게 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이 직접적으로 온 거 기준으로 제가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순 낮은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하나를 했을 때 10만 원 이상의 순마진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 제품이 사계절 내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사진 기사 고용하고,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런 것들은 상세 페이지를 꾸며주고 사진 촬영을 해주고. 근데 이 제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아까 전에 5천 원 정도 남다는 가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하나 판매해서 5천 원 남는데 사진 기사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걸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진 기사 만약에 데려와서 수집을 하면 하루에 뭐 10만 원이라고 하면 내가 이거 200개를 판매해야지 사진 기사 비용을 주는 건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마진이 적게 남는 제품들은 내가 실제로 사진 촬영을 해주는 거죠. 내가 조금 공부를 해서 순마진이 많이 남지 않다 보니까 내가 직접 촬영을 해주는 거죠. 사진 촬영을 직접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비교에 묶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표님들도 아시겠지만 대표님들이 대부분 타오바오에서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판매자들이 대표님들의 사진을 보고 그냥 타오바오에서 이미지 검색하면 같은 상품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방어하기 위해서 사진을 직접적으로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최종 구매 대행의 목적지는 이제 사실 사입이거든요. 사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한국에다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건데, 그것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사입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만약에 뭐 기계나 이런 제품들은 구매대행 특례법을 따랐을 때는 KC 인증이 필요 없이 우리가 구매대행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국내에 상품을 가져와서 재고를 둔 상태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KC 인증을 무조건 받아야 되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이 최소 1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KC 인증이 없으면은 수입 자체가 어려워요. 우선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서 내가 재고를 두고 판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사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 제품이 만약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의류 제품이 가디건이 오늘 100개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때 타오바오 들어가 보니까 품절이에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구매 대행 방식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 품절 처리하고 고객한테 주문 취소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사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왜 하냐면, 타오바오 판매자에 따라서 우리가 상품을 판매할 수 없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사입을 해서 한국에 재고를 두고 이제 품절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고를 안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판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재고를 않는 제품들을 모두 다 내가 이제 내 몫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조금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꾸준히 판매되는 제품이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해왔을 때 수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그런 경우에만 하는 게 좋겠죠.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내가 KC 인증을 받아서 한국에 재고를 안고 판매를 한다고 한들 상품이 부피가 조금 큰 제품이라면 기존에 나는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했을 때는 그냥 배대지에서 건품도 해주고 발송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직원이 필요 없었지만 국내에서 재고를 안고 판매를 해야 될 때는 내가 다시 포장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부피가 큰 제품이라면 경동택배에다가 또 이제 보내줘야 되고 추가적으로 직원이 한 명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과 장점을 상품에 따라서 잘 생각을 해본 다음에 사입도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계절 내내 판매할 수 있는 의류라면 4계절 내내 판매할 수 있는 의류라면은 사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의류는 이제 수입하는 것도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도록 이제 단계별로 이제 제품 판매를 진행하심이 좋아요. 온라인 판매는 무조건 올려놓는다고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대량 등록 솔루션을 통해서 상품을 정말 많이 올린다면은 그냥 두고 나셔도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주문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대표님들이 베스트화 될 만한 상품들을 관리를 안 하신다면 그 상품들을 다른 판매자들한테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 위너라는 기능이 있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교 기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똑똑한 판매자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이제 대량 등록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는 이제 구매 대행 판매자들 중에서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등록일은 짧은데 예를 들어서 4월에 올라온 제품인데 이제 리뷰가 어느 정도 달렸고 구매 건수가 조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만 이제 추려가지고 상품을 똑같이 올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목도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이름과 완전 100% 똑같이 올리면서 사진도 똑같이 올려서 일부러 가격 비교를 묶어버리는 그런 판매자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제품들은 대표님들이 관리를 하지 못해서 이제 베스트 상품화를 될 수 있는 상품이었지만 다른 판매자들한테 뺏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조금 베스트화로 상품을 좀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을 잘 자신만의 기준을 통해서 만드신 다음에 접근하심이 좋고 이게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뭐 자르고 뭐 편집하고 나는 이런 거 아예 못할 것 같다 할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할 시간에 상품을 몇 개 더 올리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한 개 편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나는 초보자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느니 5시간 동안 다른 상품 더 뭐 어떤 거 소싱할까 하면서 더 많은 상품을 소싱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이게 자신의 그런 스타일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과 안 맞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만큼 상품을 더 많이 올리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뭐 예시로 들자면 이제 김밥전고 사장님이 계시고 저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베스트화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김밥전고 사장님은 상품 자체를 우선 많이 올리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김밥전고 사장님이 더 많이 돈을 버시고 그게 더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하는 방식은 베스트 상품화를 해도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가디건이 베스트가 됐어요. 베스트 상품화가 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계절 내내 판매를 못 하거든요. 가디건이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 여름에 판매되기 어렵고 겨울에는 판매될 수가 있긴 하겠지만 주문이 거의 적겠죠. 그리고 가을이나 봄에 주문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죠. 근데 이번 년에 21년도에 내가 베스트화를 해가지고 봄하고 가을에 많이 판매했다고 한들 겨울에 주문권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내 상품이 페이지 뒤에 있어요. 최하단 제일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21년도에는 베스트화가 됐지만 22년에 다시 베스트화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계를 판매를 하는데 이거는 뭐 사계절 내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꾸준히 주문이 들어온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나쁘지 않겠지만 이런 의류 제품들이 베스트화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문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잘 고민을 해보셔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베스트화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을 수집을 해서 올리는 것이 맞는지는 대표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잘 고민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한테 CS가 어떤 상품이 들어왔을 때 이제 매번 내가 모르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뭐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소요되는 것보다 최대한 좀 베스트화를 많이 해서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면은 꾸준히 주문 들어온 제품들은 내가 이제 어떤 상품인지 대략적으로 알잖아요. 정보나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CS 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스트화를 하는 거를 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뭐 품질력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맞아야지 이렇게 베스트화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재고에 대한 이슈도 없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항상 노력은 하시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투자될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그 시간에 상품을 더 올리는 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대량 등록 솔루션을 통해서 상품을 많이 소싱을 하시고 그 중에서 반응이 있는 제품이 있다면 자신만의 기준을 이제 만들어서 베스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심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큰 쇼핑몰들도 뭐 의류 쇼핑몰이든 뭐 캠핑용품 쇼핑몰이든 대부분의 쇼핑몰들의 매출은 베스트 상품 5개 이내로 매출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상품들은 대부분 건 바이 건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뭐 1개, 2개 주문 들어오면서 그냥 약간의 매출을 발생시켜주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베스트 상품이 되는 제품들이 이제 그 쇼핑몰의 매출을 책임져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베스트 상품화를 하는 게 나는 맞겠다 싶으신 대표님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이제 만드셔서 베스트 상품화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이득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잘 고민을 해보셔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다가 이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마이크를 푸셔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4시 17분까지 만약에 질문이 없으실 경우에는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실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말씀해 주세요. 가격 비교에 묶이면 다시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고 항상 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가격 비교 또는 방법 이렇게 치시면 네이버 쇼핑 하나 봐볼게요. 요거는 이제 업체에서 광고하는 거네요.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아까 전에 가격 비교 묵혀 있었잖아요. 네이버에서 이걸 푸는 방법을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시도를 해가지고 푼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경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이 색상 분류, 그러니까 우리 옵션에다가 이제 하나 이 제품과 관련 없는 제품을 하나 추가를 하세요. 그리고 옵션 하나 만드세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향수 진열대인데 이렇게 생긴 이제 둥지같이 생긴 이렇게 세 장같이 생긴 이제 향수 진열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그냥 향수 진열대 중에서 아무거나 사진을 하나 추가적으로 넣고 옵션을 하나 더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썸네일도 변경을 해줍니다. 그 상품으로. 그런 다음에 네이버 쇼핑 들어가시면 잠시만요. 여기 쇼핑 파트너 센터 들어가 보면 상품 관리, 상품 현황 및 관리, 여기에서 서비스 상품에서 아까 전에 그 가격 비교 묶여 있는 상품을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가격 비교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네이버 쇼핑 검색했을 때 여기에다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에다가 어떻게 신고를 하시냐면은 잠시만요. 기타 사용에 기타에다가 선택을 해주시고 옵션 제품이 사진과 다릅니다라고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하면은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제품을 푼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이버에서 알려주지 않고 이게 100% 정답이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네이버에다가 가격 비교 푸는 방법을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해도 풀리는 경우가 있고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렇게 사유가 없는데 네이버에서 풀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을 조금 변경하거나 사진 같은 걸 변경을 해서 이게 실제 상품과 가격 비교에 묶여 있는데 이 제품하고 실제 판매하는 제품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달라. 라고 하는 그렇게 사유를 기재를 해가지고 푸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항상 풀리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복불복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풀 수는 있어요.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하나 푼 경우가 있었습니다. 베스트 상품이었는데 그게 가격 비교에 묶여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썸네일도 변경해주고 그냥 옵션에다가 이제 하나 추가해준 다음에 옵션 사진을 하나 더 추가하고 그래서 신고를 할 때 이 가격 비교 묶여 있는 상품하고 실제 제품이 다르다. 그래서 풀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해서 신청하고 나서 일주일인가 2주일 정도 뒤에 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테스트했을 때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상품 자체를 가격 비교에 묶인 상품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묶여 있다. 그러면 이 상품 자체를 판매 중지를 합니다. 썸네일을 변경을 하고 제목도 수정을 조금 해준 다음에 판매 중지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판매 중으로 변경을 해요. 그런 풀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판매 중지를 때리면 당연히 중리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기존 제품이 가격비에 묶여 있을 때 1페이지에 노출이 됐었다고 한들 내가 판매 중지를 일주일 정도 때리면 그 상품이 뒤쪽에 노출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고 항상 풀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풀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이버에서 풀리는 방법을 노출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3개 이상 팔린 제품이 없으면 계속 물갈이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마트 스토어는 최대 5만 개까지밖에 못 올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상품을 올리면은 최신 반영순 기준으로 이제 상단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5만 개를 올리고 나서 그냥 물갈이도 안 하고 계속 그냥 가만히 둔다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꾸준하게 주문 들어오는 제품이 없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제품이 당연하게 뒤쪽 페이지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엔 1페이지에 노출이 됐다고 한들 계속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상품을 안 올리고 그냥 그대로 둔다면 뒤쪽 페이지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갈이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물갈이를 하는 것도 기존 제품을 그대로 다시 올리셔도 이게 베스트 상품화 되는 것들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계절을 통해서 이제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선풍기라고 말을 했을 때 여름에 선풍기 올리는 거랑 가을에 선풍기 올리는 거랑 그 다음에 뭐 겨울에 선풍기 올리는 거랑 당연히 판매 건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는 계절 시즌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헬스 용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는 헬스 용품이 잘 판매가 되지 않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헬스 용품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뭐 상품 품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즌에 판매하는지도 상당히 중요로 해요. 그래서 물갈이를 하는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판매되는 제품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물갈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꾸준하게 주문이 들어오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몰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몰, 서브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내가 수집해 놓은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폴더별로 엑셀과 이미지를 잘 정리를 해두고 나서 이제 5만 개를 한번 올리고 나서 뭐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주문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모두 다 삭제한 다음에 그 시즌에 맞는 제품들로만 상품을 다시 한번 올려줘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니까 내가 예전에 수집한 것들 중에서 뭐 여름 의류나 아니면 뭐 캠핑 용품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도 뭐 파라솔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름에 이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싹 올려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을 올린 다음 날부터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무조건 한 개 이상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대표님들께서 조금 수집을 할 때 신경을 써서 수집을 했는지 막 수집했는지에 따라서 5만 개를 올려도 주문이 바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5만 개를 바로 올려도 주문이 바로 이제 오지 않는 대표님도 계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수집할 때부터 조금 타이트하게 황금 키워드 기준으로 괜찮은 상품들만 수집을 하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검수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수집한 제품들도 다시 한번 이제 물갈이를 할 때 그대로 올려도 반응이 바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들 중에서 이제 베스트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짤짤이로 주문 들어오는 건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서버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리면 하루에 한 개에서 한 세 개 정도는 그냥 꾸준하게 주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서버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를 따로 안 해도. 그래서 그 방법이 저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물갈이를 하는 경우에도 대표님이 기존에 상품을 5만 개를 만약에 소싱을 해놨다 했는데 이제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서 기간이 오래 지나서 주문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최신 반영순이 안 돼서. 그러면 상품을 모두 삭제를 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올린 상품들 자체도 반응이 별로 없었다 했는데 그걸 또 올린다고 해서 반응이 있기는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상품을 신규로 수집을 한 다음에 물갈이를 해주는 게 좋겠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을 계속적으로 리사이클 한다고 해서 그 상품이 판매되기는 어려워요.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제품인데 그걸 계속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상단 노출된다고 해서 그게 상품이 판매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5만 개 올린 것들이 예전에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이라면 새로운 상품을 소싱을 해서 이제 5만 개를 이제 물갈이 해주는 게 좋겠죠.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부담 없이 계속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27분까지 기다려보고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다면 종료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다면 계속적으로 진행할게요. 28분까지 기다릴게요. 대표님께서 49자 파일로 검수할 때, 상품명 검수할 때 금지어 같은 거 빼면서 말이 안 되는 거 수정할 필요가 없나요? 그리고 아니면은 나중에 몇 번 나가고 나면 그때서야 상품명을 수정해야 되는 거냐요? 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금지어는 49자 파일 그 적용을 하실 때 빼주심이 좋아요. 예를 들면 금지어라는 게 뭐가 있냐면 말이 안 되는 거 말고 금지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대리나 뭐 중고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그런 걸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페널티를 있거든요. 왜냐면은 네이버에서는 뭔가 상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중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이제 상품명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제 페널티를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이제 제목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엑셀 내에서 제거를 한 다음에 상품을 올리심이 좋고, 근데 이제 번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을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여러 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엑셀 내에서 하나하나 다 삭제해주기 어려워요. 그거 하느니 차라리 상품 몇 개 더 소싱해서 올리는 기회비용이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품 올리시다 보면은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페널티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뭐 중복 상품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이제 뭐 중고용이나 뭐 그런 것들 대리나 그 다음에 뭐 탈모 치료 이런 것들 의료용인데 이제 과대 광고라고 하거든요. 뭐 치질 수술 뭐 완화 뭐 이런 것들 치질 완화 이런 것도 쓰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과대 광고라고 해서 페널티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엑셀에서 이제 찾기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대리 검색, 중고 검색, 뭐 치질 뭐 이런 거 검색, 탈모 아니면은 뭐 치료 이런 것도 검색하셔가지고 그런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런 단어는 삭제한 다음에 상품을 올려주심이 이제 페널티를 안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추가적인 질문 없다고 판단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